사람들이 왜 각본집을 살까? 각본집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서 또 독자들만의 영화가 상영될 거 생각하니까 좀 설레죠. 이 차가운 죽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서래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근데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녁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좀 우연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씬을, 이 대사를 쓸 때 가장 좋은 순간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어야 쓸 수 있는 대사 같아요. 안녕하세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의 각본을 쓴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라는 걸 알고 조금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왜 각본집을 살까? 영화를 봤는데 왜 살까? 그 점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했고, 영화 각본을 쓸 때 저는 제 머릿속에 영화관이 있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받아 적는다는 기분으로 쓰거든요. 각본집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서 또 독자들만의 영화가 상영될 거 생각하니까 좀 설레죠. 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마치 설의 해준의 사랑이 끝나고 설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런 걸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각본집 그래서 사는 게 아닐까요? 제가 초고를 쓰고 나면 이제 감독님과 같이 수정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같이 수정을 하고 나면 감독님이 배우들과 대화하고 또 이제 촬영 여건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 수정하시는데요. 늘 좋아요. 좋고, 편집 과정에서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략되는 부분들을 보는 것도 좋아요. 더 짧게 할 수 있었구나. 이게 없어도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 계속하고, 또 추가되는 대사 중에 김신영 씨가 돌발한다는 대사 있잖아요. 이거 영화관에서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겨서. 이 영화는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쓰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 말아보자. 그리고 또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 핸드폰을 버려요.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쓰자고 할 때 이게 저한테는 약간 도전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이게 관객들이 그 말을 쓰지 않고도 이 말이 그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좀 지나칠 정도로 반복을 한번 해보자. 알아들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시사회 끝나고 이제 몇 번의 상영에 거치고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런 뜻이었다. 사람들이 마치 스스로 그 메시지를 찾아낸 것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문자, 영화를 보고 나서 문자를 받은 영화이기도 하고. 저는 뇌과학에 늘 관심이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제가 지금 쓰는 작품에 관한 거 한 3권이면 뇌과학에 관한 책 2권 뭐 이런 식으로 늘 관심이 있고 검색을 해보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냥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캐릭터들의 행동과 동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원할까,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파고드나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나는 왜 이런 걸 쓸까? 또 어떻게 하면 이번에도 마감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텍스트는 사람의 뇌에 파고드는 경로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GV를 하면서 관객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저녁은 아이스크림. 이 대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징이 있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늘 좋아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이 좋아요. 저녁은 아이스크림.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거 시나리오 쓸 땐 사실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그 관객이 가진 의문도 사실이에요.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은 동물의 젖으로 만들어 있고, 그런데 차가운 음식이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약간 퇴행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삶에 의욕이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혜준이란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뜨거운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차가운 죽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설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녁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좀 우연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씬을, 이 대사를 쓸 때 가장 좋은 순간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어야 쓸 수 있는 대사 같아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첫째로 작가한테는 약간 도전적인 궁금증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컷에, 한 씬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화 상영 시간에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보량이 있는데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한 번은 인물의 관점으로 따라가고 한 번은 뭐 플롯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만 가족들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어디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 뒷모습을 많이 찍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기는 용인이나 그런데 철도박물관인 것 같고 여기는 싱가포르. 우리 서로 눈을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겠지만 뒷모습을 보게 될 기회가 별로 없을 거고 나중에 이거를 보여주면 재미있는 순간에 우리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싶어서 찍나 봐요. 찍지 않고 사진 찍을 때는 목적이 있는 사진들이에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어서 제가 보는 거를 그 사람들이 못 볼 때 이거 찍어서 보여주려고. 길에 고양이가 지나갔어. 아니면 또 이 길에 우리 옛날에 갔던 길 같지 않아? 이런 거 말할 때 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간 여행 사진을 보다 보니까 내가 뒷모습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었구나. 그걸 어젯밤에 알게 됐어요. 저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풀려고 노력했지만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고 잡니다. 자는 동안에 저는 시나리오 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 보면 자는 동안에 시나리오 쓰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문제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씬을 쓰다가 막힌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거를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좋은 문제를 만들어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잠이 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설애가 죽으려고 오늘 이제 죽는 씬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설애가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왜 어떤 것들은 안 됐고 어떤 것들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지 어떤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데 단순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쓰려고 했던 것들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교보문고 독자 여러분, 헤어질 결심 각본집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뵙고 다 인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멀리서 인사를 대신하고 헤어질 결심 각본집은 여러분이 평소에 보신 책과 달리 여백이 많고 빨리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각본집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헤어질 결심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